이동걸 사무회장님,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께 진행하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GM 법인 분리 문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GM이 4월부터 이런 얘기를 법인 분리 얘기를 꺼냈었고, 우리 사는은 기본 계약에 뒤늦게 넣는 것에 반대를 했고, GM도 그걸 받아들여서 그때는 안 했고요. 7월에 다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을 했고, 결국은 주총을 강행을 했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GM은 연구개발 파트하고 생산 파트를 분리하기로 이미 이제 내부 방침은 정해져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사는은 이미 비토권 17개 항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사실 막을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적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러실 수는 있지만 내용적으로 그것을 막는 것은 저는 이미 어려웠다. 그래서 지난번에 뒤늦게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어정쩡해 보이고 사는의 대처가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GM이 지금 연구개발 파트하고 생산 파트를 분리하는 건 비단 여기 한국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 추이가 좀 그런 면이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의 연구개발 파트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또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GM 한국 GM이 이렇게 분리한 것을 마치 보따리 싸는 마치 신호탄으로 그렇게 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우리 이동걸 회장님께서 국감에 참석하셔가지고 기본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 투입과 생산 계획 일체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송 근거를 만들었고 앞으로 10년간 GM의 국내 생산 활동 유지 등에 대한 보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간 앞으로 어떻게 기업 정상화 가치를 제고할 것인가가 핵심이지 10년 뒤에 먹튀여부에 대한 부분은 낭비적 논쟁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 맞습니다. 이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최정구 위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 평가를 하고 특히 자산 매각 시 비토권 회복, GM 보유 지분 처분 제한 등을 통해 GM이 장기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 금융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다. GM 등 해외 자본의 철수를 막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과 성숙한 노사협력 문화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생각은 또 네. 마찬가지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저도 거기에 의견을 같이 하고요. 그러나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최종 한국 GM 부사장은 19일 산업은행 북감 증인신문에서 비토권 승계 문제에 대해서 법인이 분할돼도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신설 법인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는이 가지고 있는 17개 비토권이 법인 분리 후에도 신설법인, 존속법인 모두에 승계되는 게 맞죠? 회장님? 예, 맞습니다. 한국 GM이 분할 등기를 12월 3일로 계획하고 있는데 등기를 하기 전까지 정관 작성이 완료돼야 되고 17개 비토권은 두 법인 정관에 모두 들어가는 것이 맞고 한국 GM 최종 부사장도 이거 이렇게 확인을 했죠? 예, 네. 분할된 법인에 모두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GM이 제출한 분할 계획서에 따르면 연구개발 법인 쪽으로 자산이 얼마가 가게 돼 있죠? 그 5조 부분에 8천억 대해서는 중에? 저희가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그게 다 알려진 사실 아니에요? 예, 알려진 사실을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상관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뭐 신설 법인의 5조 총자산 5조 8천억 중에서 신설 법인의 4천억이 가게 되고 존속 법인의 5조 4천억이 또 남아 있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5월 합의로 부활한 비토권에 의하면 자산 20%를 초과하는 자산을 2대 주주인 사는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비토권이 두 법인의 정관 양쪽에 들어가면 한국 GM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더 줄어들고 사내의 비토권이 더 강화된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굉장히 적절하고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탁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총 자산의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분할됨으로써 회사의 자산이 낮아질수록 각각 개별 회사에서 저희가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은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합의로 한국 GME 본사에서 차입한 28억 달러가 출자 전환되고 또 상위 4천억을 지원해서 우선 유동성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 GM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 가격만 해도 1조 8천억에 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손해가 막심해지면 10년 안에라도 뭐 여러 가지를 다 감수하면서라도 떠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도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GM의 철수를 막는 가장 강력한 안정장치는 경쟁력과 수익성 회복이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2대 주주인 산은과 노사협력 당사자인 노조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청을 강행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 한국 GM의 유감을 표명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군산공장의 일방적 폐쇄부터 또 지금 이 법안 분할 주총 강행까지 오는 이런 상태 속에서 이런 GM의 독단적 행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계속 대립만 해간다 그러면 우리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것이고 수익성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은은 한국 GM에 끌려다닌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행동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지금 소송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저는 뭐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좀 있습니다만, 이 무슨 뭐 여러 가지 정보 문제나 대화를 대신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회사를 상대로 본안 소송도 합니다만 이사를 찬성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대 주주로서 이 사안이 회사에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반대를 하는 건데, 만약 정보의 제공이 이사한테도 같이 제공되었다면 이사들도 이것을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사들이 찬성했다는 것은 신뢰 의무, 선관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면밀히 관찰해서 찬성한 7명의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